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MS그룹 컨소시엄이 한국 GM 군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내후년부터 한 해 5만 대 전기차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로운 군산공장 인수업체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M 군산공장의 재가동 소식에 협력업체와 주변 상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정원 30명 규모로 내년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전라북도에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GM 군산공장이 1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고 전북대학교는 약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군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건 MS그룹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입니다. 네,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어서 전라북도 산업구조 재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문을 닫은 한국 GM 군산공장. MS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이 공장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MS그룹 등 자동차 부품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한국 GM과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한 거래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MS그룹 계열사인 명신은 1,130억 원에 군산공장을 매입하고 오는 6월 28일을 취득 예정일자로 공시했습니다. MS그룹은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인 MS오토텍 등 자동차 부품회사 6개를 갖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MS그룹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 차체를 납품할 만큼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그룹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내후년부터 연간 5만 대씩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오는 2025년에는 15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일단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차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완성차 브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 900여 명을 비롯해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고 국내외 미래 첨단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침체에 빠진 군산에 첨단 자동차 생산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북의 미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GM 군산공장이 어렵게 다시 가동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인수업체가 대기업이 아니어서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에 완공된 군산공장. 2002년에 대우자동차에서 GM으로 주인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해 5월 폐쇄됐습니다. 새 주인이 된 MS그룹 컨소시엄은 이곳에서 한 해 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다가 생산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군산공장의 생산 능력이 연간 27만 대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컨소시엄이 장기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부침이 심한 대기업의 단순한 생산 공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R&D부터 생산 판매까지 종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그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기업이 우리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MS그룹 컨소시엄이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과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약간 다른 형태다. 주로 R&D, 기술 개발 쪽으로 지원할 확률이 매우 높고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될 것이다. 전라북도는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군산공장을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전북의 미래 자동차 산업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GM 군산공장 인수 소식에 가장 기뻐한 건 역시 군산입니다.
공장 재가동을 손꼽아 기다려온 GM 협력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직 근로자와 상인들도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GM 소식 끝으로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협력 업체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남은 협력 업체들은 살을 깎는 구조 조정을 하며 재가동만을 손꼽아 기다린 지 10달 만에 들려온 재가동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면에서도 GM 공장을 거래하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와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실직의 아픔을 겪은 근로자들도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직원들 먼저 이렇게 채용한다는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은 거고. GM 군산 공장이 있는 국가산단 인근 배후 도시인 오시도동 주민들은 재가동 소식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 장사하기는 참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이제도 그 희망적인 소식 들으니까요. 그동안 고생하는 만큼 보다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주도 많이 한다니까 제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군산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GM 군산 공장의 재가동 소식이 잔뜩 움츠렸던 지역 경제에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번엔 전북대학교의 약학대학 유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0명 규모로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약대가 설립됨으로써 의학 보건 계열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전북대와 제주대를 약대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북대는 1차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전북대가 약대 지원 의지가 강하고 부속 병원 등 약학 교육과 연구, 실습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북대의 약대 유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그동안 의치대와 수의대, 자연대와 농생대 등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융합할 수 있는 약대가 없었습니다. 약대 유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점을 부각하고 지역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연구 중심 약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약학대학이 있음으로써 전북대학교에 가진 이런 거점 인프라를 120%, 200%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전북대의 강점은 이미 준비돼 있다. 대학 본부도 교수와 우수 인재 선발, 시설 여건 조성에 최대한 노력해 약대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30년 수건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의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대 약대 정원은 30명 규모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1년까지는 편입생을, 6년제로 개편하는 2022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지역 인재를 50% 이상 뽑을 계획입니다.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약대 유치에 성공한 전북대는 의학과 보건 계열 모든 학과를 갖추고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확보해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선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약대 신설로 전북대학교의 대학 경쟁력이 높아지고 전라도 주력 산업인 농생명식품 산업과 연계해서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약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자재와 장학금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5,147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청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에 612억 원을 배정했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소차, 수소 충전소 보급 등 경제체질 개선에 29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전라북도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 소식을 전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강변호텔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어른과 어린이들 작가들이 만들어낸 이색 전시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강변의 호텔에 공짜로 묵고 있는 한 시인. 아무 이유 없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에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두 아들을 부릅니다. 남자에게 배신당한 젊은 여자 역시 같은 호텔에 방을 잡은 뒤 위로를 받기 위해 선배 언니를 부릅니다. 로카르노와 희온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한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은 주인공들을 통해 죽음과 사랑을 논합니다. 죽음과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밀접한 어떤 주제잖아요. 이 영화에서 홍상수 감독은 직접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자 하는 그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좀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작가들의 번뜩이는 상상력이 두루두루 펼쳐집니다. 어른 작가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동심을 꺼내놓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작가 49명이 만들어낸 이색 전시회입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청장년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교동미술관이 마련한 기획전 3050전은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이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을 주민과 합의한 대로 2025년까지 처리할 것을 전라북도에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전라북도가 오는 2021년까지 전북에 방치된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석산 폐기물 150만 톤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주민과 합의한 대로 늦어도 2025년까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전에 오가는 여객기가 모레부터 다시 운항됩니다. 운항 시각은 군산 도착 오전 10시 25분, 군산 출발 오전 10시 55분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오전 운항 여객기가 추가되면 군산공항의 여객기 운항 횟수는 하루 왕복 4차례에서 6차례로 늘어나고 기존 여객기의 운항 시각은 조정됩니다. JTB 전주방송 제22기 정기주주총회가 오늘 오후 전주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려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정일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이 사회이사로 선임됐고 박태식 전북대 교수가 감사로 중임됐습니다. JB금융지주는 오늘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주당 180원의 배당금도 결의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새로운 CEO와 함께 내실을 다지고 더 성장하는 금융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군산시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국산 메가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연간 18만 톤에 이르는 수입 메가를 국산 메가로 대체하기 위해 맥주보리 품종에 맞는 메가 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맥주 생산과 판매를 통해 국산 수제 맥주 소비를 늘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운 6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전주시 진북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 등으로 수감됐던 김 씨는 출소 8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돼 종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양은 최고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도에서 5도,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공기질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